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케치를 예쁘게 뽑아낼 수 있는 드로잉 팁들을 이용해서 함께 이 그림을 스케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그림은 이미 제가 스케치업 과정을 거쳐서 완성까지 다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걸 겨울쯤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이 그림을 지금 시즌에 맞추어서 리뉴얼을 해보면서 이 달라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새롭게 또 작업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와 스케치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체를 스케치업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케치업이 되게 지금 구상에서 인체의 한 2단계 정도까지, 네, 이 부분까지 지금 스케치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전체 인체 흐름과 그리고 뭐 옷의 실루엣이라던가 그런 일러스트 상의 배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거쳐가면서 디자인들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잡게 되는데요. 그런 세밀한 디자인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구체화 시키는지 그 방법도 그리고 디자인의 살짝 작은 팁들 같은 것들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뉴얼을 하면서는 제가 얼굴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팔의 포즈,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바꿔보고 사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로 넘어가는 구체화 과정은 전체를 제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손 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위주로 좀 작업하는 것들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아무래도 다 하면 좀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손과 얼굴, 뭐 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발 쪽에 붙어 있는 이런 장신구들, 머리카락, 네, 거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스케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 구체화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리뉴얼을 하기 위해서 포즈를 조금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 포즈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한 장 올려서 바뀐 포즈들을 먼저 한번 살짝 잡아볼게요. 저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건데 팔을 들어 올릴 때 저는 팔의 하박을 먼저 잡거든요. 이렇게 먼저 손의 위치를 살짝 잡아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골반부에 손을 짚는다던가 뭐 그런 걸 그리실 때 아니면 물건을 짚는 손을 뭐 그리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내가 손의 위치가 원하는 지점에 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팔뚝이나 그리고 뭐 팔의 하박을 먼저 그려서 연결을 하려니까 위치가 안 맞으면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두 번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먼저 손을 그려서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팔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게 되니까 어깨도 반대쪽 어깨도 조금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두 어깨가 다 올라가 있으면은 약간 사람이 움츠러들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대편의 어깨도 좀 내려주시고, 위치도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볼게요. 윈도우에서 어레인지, 그 다음에 뉴 윈도우 포 뭐뭐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꺼내주시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하나 뜰 거예요. 포토샵 기능 설명 때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부 작업을 하실 때, 확대를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왼쪽에 창을 띄어서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가 내려오면 팔의 위치도 조금 이렇게 수정이 좀 되겠죠. 제가 트랜스폼을 해서 살짝 그림의 팔 위치도 좀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몸통의 선도 한번 그어서 좀 연결을 해보고 중심선도 연결을 해서 한번 그려보고 제가 예전에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이렇게 몸의 위치나 팔의 위치도 한번 그려서 기본 선을 좀 잡고 있어요.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팔이 올라가게 되면 가슴의 대흉근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어깨 라인 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 삼각근 부분에 대흉근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따라서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흉통을 먼저 좀 그려주시고 가슴은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얹어줄 거거든요. 가슴을. 여러분이 중심 라인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돌아가는 라인까지 먼저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가슴을 얹어야 틀리지 않게 그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저번에 그렸을 때 이 다리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막 이제 마감이나 뭐 이런 거에 쫓겨서 그림을 그리시다가 막상 바쁘게 완성을 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그 그림을 다시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막 보이지 않으세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이러면서 민망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아마 다들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림을 오래 그려왔지만 아직도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열심히 그려야겠다.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 틀렸으니까 다음 부분에는 여기를 꼭 잘 그려야겠다. 그러면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이참에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도 여러분이 요 두 번째 단계까지 해서는 전 여기 발등이랑 그 다음에 뭐 발볼 부분하고 이렇게 발볼 부분하고 발가락을 조금 구분을 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양말을 그리듯이 발가락을 이렇게 조금 떼주시고 발볼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넓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발볼이 발 형태의 기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으실 때는 이렇게 발볼을 좀 주시고 발을 분리를 좀 해주세요. 몸통 라인도 이렇게 잡아보시고 제가 이 중심선과 그 다음에 저는 이 몸의 라인과 허리 라인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허리 라인이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랑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여기 기점으로 굉장히 투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느낌이 좀 들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아래에서 위로 보는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위에서 아래로 보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투시에서 저 허리선이 이 허리선이 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 허리선을 계속 중심선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 위치에 장신구 투시나 위치도 뭐 자꾸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상체가 따로 놀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중심선을 주의해서 그려주시고 계속 그려 나가시면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고치고 싶은 몸 부분 바디라인과 뭐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했어요. 이렇게 다리도 수정을 하고 저는 이제 머리 스타일도 조금 바꿔볼 생각입니다. 목도 마저 그리고 어깨가 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가슴선도 이렇게 같이 내려가게 돼요. 어깨가 내려가는데 가슴이 이렇게 되어 있다던가 그러면 인체가 조금 틀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선, 허리선 뭐 이런 데 가슴선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이 가슴이 가슴선 기점으로 좀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가슴의 위치를 이렇게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의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이 들려 있는지 혹은 뭐 내려갔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팔 부분을 수정을 하고 목도 조금 위치를 옮겨주고 머리를 이제 바꿔볼 텐데 어떻게 바꿔보는 게 나을까요? 즉흥적으로 한번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머리를 약간 따은 머리가 괜찮을 것 같아서 따은 머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머리 실루엣을 굉장히 크게 그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따은 머리를 뭐 그리거나 할 때는 머리 라인을 이렇게 먼저 잡아놔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크게 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따은 머리를 그려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긴 머리든 뭐든 그리실 때 하나하나 그리면서 이렇게 라인을 잡지 마시고 전체적인 라인을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넣으시면은 조금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드로잉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소품 투시를 할 건데 소품 투시를 할 때도 먼저 큰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가이드에 들어가야 그래야지 투시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대쪽 머리도 라인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어떤 라인을 그려볼까요? 전체 이 라인을 어떻게 먼저 이렇게 크게 한번 제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서 마음에 드는 라인이 이제 큰 라인은 중요하니까 그 라인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큰 덩어리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에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큰 라인이 실루엣을 결정을 할 때가 많아서 특히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확장하는 애들은 그림 전체의 실루엣을 좀 많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라인을 그릴 때는 좀 주의해서 그리는 편이에요. 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그림 전체의 실루엣을 확장하면서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그림 외곽이 조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그림 한쪽으로 좀 밸런스가 좀 모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백이 너무 과도하게 뭐 많아진다던가 아니면은 한쪽으로 모이면 좀 답답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요 머리카락도 다시 지우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이렇게 머리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좀 스케치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러프하게 덩어리를 잡는다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이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따은 머리를 쌓으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따은 머리에 돌아가는 느낌도 지금 좀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은 머리가 완전히 동그랗지는 않고 좀 납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따은 머리도 이제 살짝 다 그려봤는데 이제 제가 얼굴 표정도 좀 바꿔볼게요. 여름이니까 좀 발랄하게 더 웃는 표정으로 바꿔볼 거예요. 입술도 양옆으로 이렇게 좀 벌려서 머리카락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제가 다리 부분이랑 얼굴 표정까지 조금씩 다 바꿔봤어요. 기존의 그림을 지금 제가 다시 그리느라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장신구 부분도 지금 요 다리 장신구만 좀 더 수정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다리 장신구랑 여기 머리카락에도 꽃이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꽃도 여름꽃으로 제가 좀 바꿔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전 장신구를 그릴 때도 장신구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고요. 이제 어떠한 이미지, 나에게 힌트를 줄 수 있는, 영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변형을 통해서 내가 이 캐릭터에게 알맞게 접목을 시키는 편인데요. 이 캐릭터에 어울릴 만한 장신구를 이미지를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향수병, 아마 이게 지금 향수병인 것 같은데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저는 디자인을 좀 캐릭터에 맞춰서 바꿔줄 생각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나뭇잎 중심 장식을 이 부분을 발등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포인트로 바꿔서 해줬으면 싶어서 이렇게 발등 형태에 맞춰서 위치를 먼저 대략적으로 잡아주세요. 너무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큰 형태만 발등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구체적인 요 내부의 디자인은 나중에 이걸 이제 구체화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제가 입체 생성까지 같이 진행을 해줄 텐데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 이미지를 발등의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구부려서 전체 실루엣을 먼저 좀 넣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이미지가 지금 얘하고 잘 어울리는지 그런 전체적인 대략적인 실루엣만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구체화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요 꾸불꾸불한 이 금색의 장식들을 저는 발의 형태에 맞춰서 중심 디자인을 바탕에다가 조금 깔아줄 거예요. 이 꾸불꾸불한 장식을 바닥에다가 깔아줄게요.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제가 기존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변형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띠도 좀 넣어줄게요. 뭐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끈으로 된 뭐 샌들 같은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끈도 조금 넣어주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끈의 라인을 위로 그릴지 아래로 그릴지도
다리의 그 투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위로도 넣어보고 아래로도 넣어보고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리본도 마저 이렇게 그려주고, 리본의 위치도 좀 수정을 해서, 요거랑 저는 요 이렇게 끈 샌들 같은 이런 느낌을 결합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 바꿔보고 있죠. 약간 여기 앞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하고,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제가 이제 구체화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투시하고 이런 것들 좀 잘 잡고 가야 나중에 색상을 여러분이 얹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스케치 상에서 조금 어떻게라도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수정도 많이 하고 좀 조심스럽게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구체화로 가고 또 이제 채색을 할수록 수정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잡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케치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형태적으로 제가 되게 여러 번 작업을 조금 수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본인의 성격이 그림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꼼꼼하거나 아니면은 좀 예민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림도 세밀하게 그리는 편이고, 호쾌하거나 아니면 호탕하거나 아니면 좀 대범하신 분들은 그림도 되게 크게 보면서 큰 라인들을 되게 좀 잘 잡으신다던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런 게 또 이제 그림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번 단계에서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을 마무리를 했고, 지워진 라인들만 제가 대충 라인을 좀 미리 그려두도록 할게요.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쪽 소매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걸 감안하시고 어깨 쪽으로 이런 식으로 주름이 쌓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저는 주름을 되게 많이 잡아줄 거예요. 여기 어깨 부분,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긴 주름이 길게 떨어지는 길쭉한 주름들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선을 짧게 쓰지 마시고 길게 쓰셔서 라인들을 잡아줄 거예요. 다음머리 쪽의 실루엣이 옆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옆쪽으로 오기 때문에 옷의 소매 부분하고 좀 겹칠 것 같아서 소매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너무 뭉치지 않도록 이런 위치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2단계를 제가 다 잡았어요. 이 머리카락 부분, 손 부분, 발 부분, 이 디자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러프를 잡았으니까 작업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올려주시고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수정을 해주세요. 살짝 약하게 내려주시고, 이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 부분을 작업을 해볼게요.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좀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여기 시작하는 부분, 요 시작하는 부분이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덩어리가 우리가 앞에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나눠주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덩어리가 위쪽에서 겹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 순서를 주신다고 생각하셔서, 순서를 주면 아무래도 큰 덩어리가 이 위쪽으로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래 덩어리보다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겹쳐져 있다는 느낌으로 층을 만들어주세요. 머리카락 끝부분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를 그리시면서 그냥 그리지 마시고 머리카락 끝을 약간 아래 부분에서 엇갈리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조금 꺼내주시는 게 좋아요. 지그재그 되면서 방향이 다르게 이런 식으로 머릿결이 끝부분에서 좀 흐트러져 내리면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선을 요 가운데 부분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을 중심으로 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덩어리도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제가 끝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끝에가 움직임이 좀 많도록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갈라주셔도 괜찮아요. 계속 왼쪽 그림을 확인하시면서 원래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좀 모이면서 조금 끝이 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리면서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끝에 부분을 제가 조금 잘라서 일자로 해주는 그런 헤어스타일로 그렇게 여기 머리를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싹 잘라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미용실에 다녀온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조금 잘라버릴 거예요. 한때 여기 옆머리를 자르는 히메컷이라는 그 헤어컷이 유행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자르는 게 좀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욕심을 접고 모든 욕심을 이제 그림에다 적용시켜서 여기에다가 욕구를 끊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그릴 때 여기를 일자로 뭉텅해서 잘라서 그리시면 어색하거든요. 일자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끝에 부분을 이렇게 갈라주셔서 틈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 정도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움직임을 주셔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머리의 흐름이 좀 더 재밌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하나의 원통으로 보이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 선을 그은 것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나도록 하시면 아무래도 이 머리카락의 입체감이 좀 더 살 거예요. 중간에다가 선을 넣지 마시고 외곽 쪽에다가 외곽을 중심으로 선을 넣어주셔야지 된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눈 부분도 제가 스케치업을 조금 해줄게요. 눈동자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얼굴이 지금 살짝 아주 살짝 아래에서 위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조금 라인을 위쪽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눈 아래 라인은 조금 평평해지도록 자, 이 선이 지금 얼굴에 지금 기본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래에서 볼 때는 지금 이 기본선이 조금 위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대칭. 반대쪽 눈을 그리실 때 꼭 이 대칭을 조금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많이 틀려 보이지 않거든요. 예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대칭이 꼭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이게 틀리게 되면은 일단 얼굴이 기본적으로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캔버스를 꼭 돌려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왠지 많이 좀 틀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제 요 눈끝의 위치, 이 지점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조금 잘 살펴보시고 정확한 위치, 눈 아래선, 이 라인, 요 그어준 라인이 이 선상에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얼굴선도 제가 추가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 번씩 캔버스 회전을 좀 해보시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볼 부분, 얼굴 선도 제가 맞춰서 그려주겠습니다. 이 얼굴에 튀어나와 있는 볼 부분, 여기도 어떤 이렇게 각이 지는 기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로 대칭이 맞는지 눈에서 틀리면 좀 눈에 잘 띄게 되거든요. 확실히 정면 얼굴이 좀 이렇게 그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측면은 대칭을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되는데 정면으로 그릴 때는 조금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의상을 그릴 때도 꼭 뭐 정면으로 대칭되는 그런 의상들 있잖아요. 셔츠 깃이라던가 뭐, 그리고 갑옷을 그릴 때 갑옷의 어깨 부분이 또 대칭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걸 그리실 때는 이게 틀리지 않았나 확인을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저는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틈틈이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저는 요 반전의 단축키가 F1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축키를 지정을 하셔서 이거를 자주자주 사용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지금 너무 안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바깥쪽으로 좀 확장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중심에 있는 요 머리선 라인들이 확실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반대쪽도 마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있는 입도 제가 스케치업을 좀 해주고, 저는 이제 스케치를 조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빨리 돌려 보시게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머리카락 선을 이렇게 한 가닥씩 빼서 엇갈리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머리카락 움직임이, 혹은 또 이렇게 안으로 좀 더 들어오게 머리카락을 좀 그려주시면 여기 엇갈리는 느낌들이 좀 나면서 머리카락 움직임이 좀 더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 길이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나니까 길이가 안 맞네요. 이것도 좀 수정을 해주고, 앞머리, 옆머리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을 진행을 좀 해줬습니다. 저는 되게 세밀하게 그리는 편이라 좀 그리고 나서도 계속 수정을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그려줬고, 그리고 눈썹 부분도 마저 해줄게요. 제가 눈썹을 깜빡하고 안 그려가지고 눈썹도 이렇게 마저 채워주시고, 자, 이제 따옴머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옴머리를 이렇게 뭐 덩어리만 그려도 괜찮은데, 뭐 그래도 제가 따옴머리를 좀 구체화를 할 때는 자, 요렇게 머리 한 올, 일단 덩어리를 그리고 외에도 이렇게 좀 더 아래로 처진 이런 것들을 한 올 정도 추가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훨씬 머리가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머리카락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더 재밌게 해주시려면 줄기를 따라가는 큰 덩어리랑 이 줄기에서 벗어나는 작은 덩어리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움직임을 조금 바꿔보시면서 넣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거는 이제 따옴머리를 하실 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는 머리카락들을 빼먹지 말고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제일 볼록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입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겹쳐지는 반대쪽의 덩어리들도 꼬이듯이 이렇게 머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따은 머리를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요 아래도 이렇게 처진 덩어리, 미처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이런 식으로 처진 머리카락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쪽 덩어리들을 제가 마저 잡아볼게요. 이 부분부터는 좀 빨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으실 때, 머리카락 덩어리가 이렇게 계속 둥글둥글하게 이거를 계속 얹어 놓으시면은 똑같은 크기의 덩어리를 해 놓으시면 되게 머리가 인위적이고 재미가 없게 나와요. 그래서 이 덩어리의 크기들도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돌면서, 저는 이렇게 긴 머리를 그릴 때도, 헤어를 그릴 때도 좀 꼬이는, 이 머리가 하나의 판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뒤집으면서 진행을 해주고, 다시 돌아갔다가 펴주고, 그러면서 머리가 꼬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머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흐름을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하게 그려주시는 것보다는 뒤집었다가 다시 펴졌다가 뒤집었다가,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머리카락에서 내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나가게 되면은 머리가 좀 라면 면발처럼 좀 인위적인 느낌이 나게 되니까, 자,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걸 판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를 주실 때는 지금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덩어리도 있고, 그리고 좀 납작하고 작은 덩어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머리카락 덩어리에도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가 좀 훨씬, 너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징그러워지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알알이 좀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각자의 덩어리에다가 크기 변화를 주셔서 그려주시도록 해주세요. 뭐든지 진짜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반대쪽에 지금 덩어리가 제가 점점 얇아지면서 돌아갈 수 있게 좀 바꿔줄 거예요.
가면서 점점 가늘어지게. 여기 이제 마지막 꽁지 부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좀 동그랗게 뭉쳐있는 그런 형태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서 머리카락을 점점 줄여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쪽, 이제 좀 반대쪽이 슬슬 나오도록 여러분이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엇갈리는 느낌만 조금 충분히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커지겠죠? 덩어리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엇갈리면서 말려가는 느낌을 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 좀 더 커지게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머리카락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오른쪽 머리만 이렇게 스케치업을 조금 진행을 했어요. 전체 큰 실루엣의 흐름이나 확장성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끝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지금 덩어리가 살아있는 느낌으로 제가 스케치업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대칭에 조금 주의해 주시고, 머리카락 부분에서는 구가 돌아가는 입체감 부분에 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손 부분하고 발가락 여기를 한번 구체화를 진행을 해볼게요. 인체에서는 손 부분을 하실 때는 저는 여기 손목 부분,
이 손목 부분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잡아 놓을 때 꼭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둬요. 손목이 어느 쪽 면을 향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려두는데요. 그 이유는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몸통에서 뻗어나가게 되면은 앞으로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뒤로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는 방향을 향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뒤로 하게 되면 팔이 머리 뒤로 넘어가는 이런 방향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모르고 보통 그리실 때 이렇게 옆으로 많이 대부분 옆에 방향으로만 많이 팔을 그리시게 되는데 팔이나 다리 부분을 그릴 때 뭔가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팔다리의 구조상 물론 이 위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물건을 짚거나 뭐 이렇게 허리에 올리거나 했을 때 팔이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온다던가 그런 상박 하박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목으로 여러분이 표시를 먼저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방향을 잡으실 때는 여러분이 2단계 레이어 스케치를 하실 때는 꼭 이 손목의 방향을 잡아두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손가락을 그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박스의 형태로 손바닥 부분을 먼저 잡아둬요. 그리고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묶어서 같이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손가락 부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는 여러분이 나누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마디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도 같이 그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만 들어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세 번째 단계에서 구체화 하실 때도 편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디테일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손가락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손목의 방향이 여기를 향하면 자 이렇게 향하면 손바닥의 방향 손바닥도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넓적한 타원형이죠. 그래서 이 손바닥의 방향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대칭을 해보시면 선을 그어보시면 이렇게 손목과 손바닥이 투시의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손바닥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손목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손바닥이 내려가 있다던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투시가 손이 약간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목과 손바닥의 원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선을 그으신 다음에 디테일한 선들을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이 평행을 이루도록 이 마디를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손이 측면부 45도 모양이라던가 이렇게 정면을 향하지 않고 옆면을 향하고 있을 때 손의 덩어리에서 많이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그런 덩어리는 새끼손가락에 붙어있는 이 도톰한 손의 옆날 부분이 여기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선을 나눠서 덩어리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마디까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나눠뒀죠? 세 번째 마디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릴 거예요. 엄지손가락 부분은 이 기본 손바닥에 붙어있는 이 손가락, 나머지 4개의 손가락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따로 그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약간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같이 그려주셔도 되지만 조금 들어서 방향성을 다르게 해주시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옆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새끼손가락 덩어리 부분을 그리셨으면 새끼손가락 부분까지 마저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측면부에서는 여기 덩어리와 새끼손가락이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잡아뒀고요. 나머지 이 세 번째 3개의 손가락은 차례대로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지 부분이 먼저 보이겠죠? 새끼손가락 다음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보이는 양이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덩어리도 조금 더 작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약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지를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검지를 그려주세요. 검지는 거의 안 보이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갈수록 이 보이는 양을 여러분이 작게 해주셔야 손바닥이 옆으로 돌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잘 낼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측면부 손가락을 그리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4개를 보이는 양을 4개의 손가락을 다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정면에서 보는 손바닥처럼 되어버리죠? 이 손가락들이 겹쳐지면서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마디까지 2마디를 그려봤는데 마지막 마디도 빼지 않고 그려야겠죠? 자, 이거는 그려주시기 쉬워요. 자, 손가락에서는 마디가 들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리지 마시고 일부러 산을 그리듯이 여러분이 톡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외에 들어가 있는 부분, 뼈 마디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약간 내려가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부분에 이렇게 뼈 마디 외에 이런 부분에는 살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물론 손이 오동통한 사람들은 여기 살이 붙기도 합니다. 바닥 쪽에도 살이 붙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뼈마디가 있고 여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손가락의 마디 구분을 이런 식으로 산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쭉 그리신 다음에 산을 하나 올려주세요. 산을 톡 올려주셔서 다시 조금 꺾어서 내려주시면 세 번째 마디가 되겠죠? 이렇게. 자, 한 마디, 2마디, 3마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다 3개의 마디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전체 마디를 여러분이 손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손이 좀 섬세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끝에 부분에 살짝 손톱의 방향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그리지 마시고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손톱은 손 안으로 조금 넣어 주셨다가 바깥쪽으로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손톱을 좀 더 손가락에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손톱을 그려주지 마시고 살짝 넣었다가 다시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손톱을 훨씬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약지 부분에도 제가 산을 하나 줄게요. 주고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손톱까지 마저 그려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손톱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손가락부터 손톱까지 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손바닥의 방향,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마디 표현, 관절 표현이 안 되면 약간 손이 인형처럼 딱딱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디 표현을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손바닥까지 마저 그렸습니다. 자, 반대쪽 손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머리 위로 올린 손을 여러분이 그리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팔을 그리실 때는 팔의 방향에 꼭 주의해서 그려주세요. 자, 팔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손바닥만 대충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손바닥이 이렇게 손목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혀 있을 거예요. 근데 저쪽 가려져 있는 부분은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워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손가락이 다음 마디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조금 손바닥을 더 들어줄게요. 다음 마디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마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손바닥은 저렇게 향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마디도 바깥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 방향을 이렇게 상상해서 맞겠구나, 이런 방향이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거기까지 맞춰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도록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내가 만약에 요 마지막 마디를 이렇게,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게 되면 어느 정도 보이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조금밖에 안 보이겠죠. 왜냐면 이 마디가 뒤쪽에 가려져서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디는 이렇게 살짝 다른 손가락들은 조금밖에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서 손바닥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새끼손가락하고 여기 조금만 이렇게 보이게, 조금 보인 나머지 손가락도 이렇게 살짝만. 그리고 여러분, 검지나 아니면 약지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이 옆면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지나 검지가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꼭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가 마저 그것들을 그려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때는 여러분이 과감히 생략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투시가 되면서 마디가 짧아지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안 보이게 그려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과감히 손가락을 생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려주면 엄청 편하잖아요.
안 그려주는 게 맞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지 않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 손바닥 이 부분들도 마저 그려줬습니다. 여기 손을 그려준 김에 제가 머리에 장신구도 좀 바꿔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동백꽃을 내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름 컬렉션이니까 제가 좀 다른 꽃을 그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와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좀 나풀나풀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꽃들 많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의 그런 시원한 꽃의 모양으로 제가 그려주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실제로 있는 사물들을 그릴 때는 리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꼭 관찰을 해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는 최대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그림을, 자료를 올려놓고 보면서 그립니다. 저는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관찰하고 그걸 기억을 해서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직 내가 이런 형태에 익숙하지 않다면 옆에다가 이렇게 보고 보시면서 저는 같이 그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 내가 이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내가 꽃을 그릴 때도 전체 인체를 그리고 그리고 뭐 손을 그릴 때도 내가 박스를 먼저 큰 박스의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로 넘어갔다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큰 형태를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로 넘어갔다면 이 꽃의 큰 도형이나 입체는 어떤 형태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제가 이 위에다가 얘는 어떤 도형으로 먼저 잡아내는 게 좋을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래는 조금 작고 위에는 펼쳐져 있는 둥글게 그려져 있는 납작한 접시 형태의 타원의 그런 형태의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꽃잎이 벌어져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올려져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부터 꽃잎이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리시기 전에 이 머리 위에도 대략적으로 이런 타원을 먼저 잡으세요. 자, 여기 중심 부분에 이 정도쯤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겠다 생각하시고서 대략적인 형태를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꽃잎을 이렇게 한 개 한 개 그려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한 팔은 잠깐 꺼둘게요.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잎들을 사방으로 이렇게 십자 형태로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를 꽃잎들로 채워 나가시면 훨씬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드로잉을 하실 때는 하나에 몰두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내가 편하게 잡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잘 잡으려면 무엇부터 그리는 게 나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약간 전략을 세워서 작은 세부적인 소품을 그리실 때도 이렇게 내가 그리기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려 나가시는 게 훨씬 형태를 틀리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나머지 꽃잎들도 이렇게 제가 그려주고, 꽃잎이 약간 접혀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접혀있는 꽃잎들도 조금씩 그려줄게요. 둥글게 내려갔다가 뒷면이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 이 꽃잎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잎이 뒤집히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곳들도 하나 제가 더 채워볼게요. 이 중심에서 여기 바깥쪽 꽃잎들은 이렇게 꽃잎의 형태를 다 띄고 있지만 여기 앞쪽으로 나오는 꽃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려서 뒤집힌 형태로 윗면 부분은 뒤집히고 아랫면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꽃의 형태는 대부분 이렇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꽃을 그려주실 때 꽃잎이 다 보이게 그려주지 마시고 앞에 있는 한두 장 정도는 살짝 뒤집어서 보일 수 있게, 나머지는 옆에 부분, 옆면 부분이 이렇게 누울 수 있게 그렇게 그려주시면 좀 더 꽃잎에 벌어져 있는 느낌을 잘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로 제가 자료를 보고서 그림을 그려냈어요. 자, 중간에 여기 슬 부분도 마저 작업해 볼게요. 그리고 꽃은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이렇게 약간 무더기로 있는 그런 꽃들이 좀 예쁘더라고요. 달려있어도 흐드러지게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꽃들도 좋아서 이번엔 피지 않은 봉우리의 꽃을 한 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꽃잎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조금 겹쳐져 있게 그런 식으로 형태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처지게 삐져나오게 해서 추가를 좀 해줬어요. 꽃잎이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접힌 게 매력적인 좀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꽃도 좀 바꿔줬어요. 여름꽃으로 제가 수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발도 마저 그려볼까요? 발은 우리가 이렇게 발볼 부분을 조금 나눠 두었죠?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들을 좀 나눠 둘게요. 아까 손가락에서도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달랐었죠? 마찬가지로 이 발가락도 엄지발가락만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방향이 다르다기보다는 이 엄지발가락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서 있는 걸 여러분이 발톱을 이렇게 들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발가락은 이 나누어 두었던 영역에서 여러분이 구분선을 먼저 주세요. 주신 다음에 발가락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발톱을 그리시는데 이번에는 발톱을 약간 아래쪽으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도 마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발가락은 중간에 한 개 정도의 마디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손가락보다는 그래도 손가락은 마디를 3개나 그려야 돼서 참으로 힘든 부분인데 발가락은 그나마 2개만 그리면 되니까 정말 옛날에는 손가락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 손가락이 5개나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가락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복사뼈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분이 발을 그리실 때는 이 발 볼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그리시면 발이 되게 밋밋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해도 괜찮으니까 여기는 크게 하시고 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안으로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발꿈치가 이렇게 볼록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발가락을 그렸죠? 자, 나머지 이 부분에 발도 마저 그려볼게요. 원래는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보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종아리 부분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죠. 거의 이 종아리 부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벅지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살 부분 그리고 이 윗부분은 이렇게 무릎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정도 부분 무릎은 여러분이 조금 튀어나오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 비복근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이 정강이가 될 거예요.
거의 형태가 많이 거의 다르죠?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형태랑.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사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런 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선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냥 다리 부분 옆쪽에 이렇게 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비복근과 뭐 정강이 이런 것들 막 생각하시면서 다리를 그리시기보다는 이렇게 이 정도로 축소하셔가지고 거의 축소가 돼서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발목이 될 텐데 발목 부분에 발이 어느 정도 가려져 있어요. 이 발꿈치 부분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발을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려줍니다. 이때는 앞에서 본 게 아니고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발등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발의 발등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일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신발 위에 뭐 끈을 그려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실 때에도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이 앞발의 형태와 똑같이 그려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나눠두었는데요. 제가 지금 발볼 부분, 위에서 볼 때도 발볼 부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발에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능선과 그 다음에 발꿈치 부분을 이렇게 위쪽에서 여러분이 신발바닥을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렇게 형태를 먼저 발바닥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얘도 엄지발가락을 먼저 나눠둘게요. 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나눠두고 나머지 자, 여러분 요거 발가락의 형태를 위에서 보시면 발의 형태가 더 잘 보이실 텐데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둥근 형태가 아니고 이 나머지 발가락의 경사 부분은 조금 완만하고 이 엄지발가락은 곧바로 경사가 이렇게 높아져서 제일 발가락 부분에서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오히려 엄지가 끝나고 이 중간 부분, 엄지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의 이 대략적인 형태를 여러분이 잡으실 때도 여기를 대칭으로 둥글게 잡지 않게 주의를 해주세요. 자, 나머지 발가락을 이렇게 나눠줄게요. 엄지발가락이랑 이 나머지 발가락 부분을 아예 분리를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려주세요. 엄지발가락만 조금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발도 마저 작업을 해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고치게 되네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위에다가 제가 장신구들을 그려줄 텐데, 리본부터 차례대로 그려나가서 이 아래 부분 장신구를 넣는 것까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리본 그릴 때 구조를 잘 생각해서 그린다고 그랬었죠? 자, 이 리본 끈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중간에 매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듭에서 양쪽으로 리본이 나오는데, 저는 이 리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얇은 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본을 그릴 때도 끈의 두께를 생각하셔서 기존의 끈보다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그리는 거를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이 끈인데 리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두꺼우면 좀 어색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끈이 좀 길어지면 아래쪽으로 방향이 처지게 되니까 그런 느낌도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느낌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매듭의 아래쪽 부분에서 나머지 리본들도 같이 나오게, 전 이 리본끈을 좀 길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 움직임을 내가 재밌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다리 전체를 감싸는 리본 끈이 둘러서 내려오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발 보호대를 제가 먼저 그려준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 장신구를 얹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꽃병도 가지고 와서 참고를 하면서 작업할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장신구를 조금 입체적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에는 투시에 어느 정도 요소가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의 장신구를 그려줄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위쪽에 선을 줘서 얘를 입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생각이라면 발이 지금 45도를 살짝 보고 있죠. 측면을 살짝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을 정 가운데에다 그리시면 안 되고 살짝 더 이 중심선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주시고 반대쪽 면은 조금 덜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홈을 이렇게 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얘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도록.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안으로 파서 넣었어요. 안으로 이런 사각형 형태로 넣어서 면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 사각형의 형태, 이 면이 균일하게 보이고 있지 않죠? 어디 면이 제일 많이 보이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쪽 면이겠죠? 이쪽 면이 지금 제일 많이 보이는데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면은 아무래도 이쪽 면보다는 조금 덜 보이는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만 그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렇게 발등에 얘가 이 사각형이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면이 조금 작게 보이고 이 위쪽 면이 더 많이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조금 보이는 면은 아래쪽에 있으면서 왼쪽에 있는 이 면이 지금 제일 조금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얘도 두 번째로 적게 보이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이 면이 지금 제일 많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면을 여러분이 조절하여서 물건에 투시를 맞춰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보게도 만들 수가 있고 옆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누워있게 45도로 되게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 오른쪽에 붙으면 좀 더 45도가 많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붙으면 오른쪽에서 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내려줄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나뭇잎 모양을 조금 변형해서 발에다가 넣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으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곳의 형태에 맞춰서 입체로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혹은 입체를 평면으로 문양으로 바꿔서 무늬로 바꿔서 여러분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소스를 찾았으면 디자인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시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상상해서 작업하는 것 말고 대부분 좀 있는 것들에서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소스를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이 반대쪽은 넘어가면서 발 등 부분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만 살짝 볼록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발을 따라서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형태를 다 그려주시면 넘어가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이 외곽의 볼록한 부분만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그냥 평면으로 그리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트랜스폼이 있잖아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발등의 형태에 맞춰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넣어주셔도 충분히 예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아랫부분에도 제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받아서 장신구 부분을 마저 작업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밑에 부분, 이렇게 금박이 있는 부분, 금속이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비슷하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돼요.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오셨으면 느낌을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비슷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형태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다리 부분에 제가 지금 디자인이랑 여기 꽃 부분의 장신구를 바꿔서 지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레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 위에 세밀한 디자인 부분, 여기는 여러분이 확대를 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투시와 입체 부분을 적용을 하셔서 그게 표현이 되도록 여러분이
드로잉에 집중하셔서 작업물을 구체화를 시키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단계 정리된 것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포즈 바꾼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 부분들, 아까 하지 못했던 머리카락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치업을 진행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채색을 하실 때는 여기까지 정리하신 후에 밑색을 까시고 곧바로 채색을 들어가는 단계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머리카락과 손과 발, 그리고 디자인 부분의 스케치업 등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의 선과 형태를 다듬는 법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드로잉을 이렇게 끌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